안 그래도 그의 소중이는 너무 버거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5년째 혼자 자취하며 살고 있는 강녀입니다. 왜 제 이름이 강녀냐고요? 어릴 적부터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무서울 게 하나 없는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강녀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 강녀 같은 사람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바람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와 결혼했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새엄마와 바람을 피우다 걸려 결국 친엄마와는 이혼하고 바람핀 새엄마와 재혼하여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을 두 분 사이에서 낳았습니다. 새엄마는 자기 배에서 낳은 사내 자식이라 저와는 차별이 좀 많이 심했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남동생이 사춘기 때부터 휴지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와 제 컴퓨터 앞에서 자기 위로를 하다가 제게 몇 번 걸리곤 했습니다. 제 방에서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대놓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동생의 소중이는 저를 보고도 가라앉지 않고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무시한 채 계속 그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도 동생은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더 좋다며 계속 쳐다봐 달라 합니다. 끝내 마무리를 할 때까지 쳐다봐 달라며 마무리할 때까지 쳐다보지 않으면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는 했는데 저도 여자인지라 새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아들이라 그런지 남자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며 네가 이해하라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가끔은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게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될지 모른 채 말이죠. 사건은 제가 20대 초반이 되던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과 동기들과 연말에 술자리를 하고 와서 잔뜩 술에 취해 집에 누워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에서 들어와 자고 있는 제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말이라 하필이면 집에 동생이랑 저밖에 없어서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동생이 제게 실수를 하고 나서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인즉 바로 동생이 제게 한다는 말이 안에다가 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동생을 발로 걷어차고 짐을 싸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눈이 퉁퉁 부었지만 안에다가 해버렸다는 동생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산부인과를 다녀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생활한 지 벌써 5년 차가 돼가네요. 저는 돈을 벌어 큰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매 관리를 잘 유지하다 보니 피팅 모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강남의 헬스장에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남자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다행히 그동안 만난 오빠들이 제게 잘해줘서 잘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면 좋은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몸매 좋은 오빠들과 어울릴 수 있어 굉장히 좋은데요. 헬스 트레이너 오빠들과도 몇 번 사귀어 봤는데 팔뚝과 식스팩은 물론 허벅지도 튼실해서 그런지 오빠들의 소중이는 저를 항상 만족시켜주곤 했습니다. 몸이 좋은 오빠들은 관계를 할 때 지루할 틈을 안 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천사와 같은 남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헬스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좋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해 옆을 쳐다봤는데 키가 큰 흑형이 제게 우산을 주며 이거 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을 좀 더 하고 갈 거라며 먼저 들어가라 하는데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그 흑형을 찾아가 우산을 돌려주었고 감사하다며 언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말하니 흑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오늘 운동 끝나고 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헬스장 앞에서 부대찌개와 술을 마시며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흑형은 헬스장 사장님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고 이 흑형도 미국의 헬스장을 차리기 위해 한국에서 헬스 사업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흑형은 헬스장 영업 관리를 위해 헬스장 일을 거의 다 도맡아 해왔습니다. 부대찌개를 먹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저도 여자인지라 옆에 있는 흑형의 몸매가 너무 좋아서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형 어깨에 기대 한참 힘들어하던 찰나 흑형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우리 같이 헬스장에 가서 좀 쉬자고 합니다. 헬스장에 청소도 좀 해야 한다며 일 마무리를 못했다길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가자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키를 가지고 있는 그는 늦은 새벽이었기에 헬스장엔 아무도 없으니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던 저는 아무데나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호텔도 아니고 헬스장을 가자 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분명히 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흑형은 저를 등에 업고 헬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취한 척하며 헬스장에 도착해서 매트에 누워 있었는데 흑형의 아랫도리를 훑어보니 이미 그의 소중이가 텐트가 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린 그의 소중이는 당장 빨리 게임을 시작해야 했는지 흑형이 제게 다가와 와라 끌어안으며 기습 딥키스를 해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밀쳤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마음을 열어주면 흑형은 저를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못 이기는 척 저리 가라고 밀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텐트가 쳐져 있는 소중이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긋한 향기가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그의 텐트는 그동안 봐왔던 남자들과는 달리 엄청난 크기에 궁금증을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소중이는 호기심이 가득한 유혹으로 끝내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말로만 듣던 흑형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흑형은 빨간색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와 속옷도 같은 색을 입고 있어서 저와 취향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흑형은 헬스장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도 많은 관계를 해봤던 건지 자연스럽게 관계를 할 때 엎드려 달라 누워 달라며 제게 이것저것 자세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흑형의 힘을 받으니 정말이지 새로운 경험에 금치 못할 흥분감을 맛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묘한 게 관계를 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벽면 거울에 비추는데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 홍콩으로 날아갈 것만 같았죠. 안 그래도 그의 소중이는 너무 버거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동안 친구에게 말로만 들었던 흑형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잊지 못할 그날의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